시니어 토크쇼 백설기 100세까지 설레고 기쁘게 어떻게 건강하게. 네,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백설기 문을 열었는데요.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육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건강 멘토단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파트너 패밀리 세 분 또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이제는 가족 같은 분입니다. 네. 영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이성희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이성희 목사님께 저희가 이제 네. 스케줄 확인차 연락을 드리잖아요. 네. 꼭 이성희 목사님 스케줄 없을 때 저희가 섭외 전화를 드린대요. 아, 딱 맞는 거야. 잘 맞네요. 예. 잘 아니 맞아요. 근데 또 저희가 알고 보니까 네네. 이성희 목사님께서 원래 의예과 지원을 하셨다가 떠나셨던 경험이 있으시다고. 그러시군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니, 목사님? 누가 옛날 걸 그래 드셨대요? 안 들었어요. 저희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네. 전친께서 저희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셨는데 네. 저희 아버님이 상당히 병약하셨어요. 네. 평생 뭐 참 이렇게 좀 건강치 못하셨는데 제가 둘째 아들이거든요. 네. 둘째 아들이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아주 정말 그 드림 같은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큰 아들은 목사해라. 네. 그럼 둘째 아들은 내가 약하니까 의사해라. 셋째는 네 맘대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저는 순종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막 그 문과 성향이 너무너무 짙은 그런 성향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예과 지망을 했죠. 이야. 했는데 국어, 영어 성적이 아주 좋으니까 네. 학교 두말 없이 원서를 써주더라고요. 네. 그 떨어졌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미 제가 목사 되겠다 마음속에 이제 결심을 했거든요. 네.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목사하라고 네. 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 형님은 목사가 안 되고 또 제가 목사가 되고 그렇게 했어요. 아, 그 뒤에는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네. 아, 그런 네. 또 예, 과거가 있으셨군요. 예, 네. 아무튼 이렇게 목사님으로 뵈서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저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래간만에 자리해 주신 우리 정남식 원장님 네. 자리해 주셨는데요. 정 원장님께서도 이 섭외 전화가 딱 갔을 적에 단박에 오케이 사인을 내주셨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백설기에서 전화가 오면 반가우신가요? 반갑죠. 아, 예, 충분하게 그 의학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네, 네. 네. 너무 좋았어요. 아. 지난번에도 너무 좋았고 이번에도 흔쾌하게 네. 우리 CTS 그 후원자들이나 네. 청취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구나. 네. 그래서 만사를 제치고 제가 항상 예스 하기로 했고 예스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 원장님 소개할 때는 꼭 따라오는 닉네임이 그렇죠. 15대 대통령 심장 주치이셨고 네. 또 세브란스 의료 원장이셨고 음. 병원장이셨고 의과대학장까지 역임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네. 그런 분이 음. 요즘은 내과를 개원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시는 게 아닌가 이런 소개를 하는데 네.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은퇴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제일 잘한 일을 아마 하나님 나한테 주셨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환자하고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환자를 보는 게 이제 그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네. 시작을 했어요. 벌써 6년이 넘었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고 네. 그중에는 소중한 그 생명을 다시 소생하셔서 가정과 사회에 복귀한 분이 많이 있어요. 네. 그게 제 보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맡겨주신 거 내가 끝까지 감당하시겠다. 네, 저는 평생 의사로 지내기로 저는 소원을 했고 네. 그게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사모님께서는 옆에서 이제 계속 이제 내조를 하시면서 이 좀 정년하시고 나면 조금 뭔가 우리도 여행도 좀 다니고 해외 콧바람도 좀 쐬고 그러기를 또 원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안 들어보셨어요? 제가 요즘 이명이 생겼는데 그 우리 그 안주인 네. 그래서 매일매일 저한테 잔소리를 하세요. 건강 지켜서 열심히 환자 보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들어가지고요.
예. 제가 이명이 생길 정도입니다. 아, 정남식 선생님보다 더 심하신 분이 옆에 계셨 안주인이 아니라 네. 동역자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권혁성 원장님도 그렇고 김민철 원장님도 내가 정말로 정년이 지난 이후의 삶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신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근데 저나 우리 김민철 원장님 같은 개업이로 사는 사람들은 정년이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스스로 정년을 정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언제까지 이 업을 이런 상황으로 계속 할 것인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 꿈은 뭐 당장 끊고 다른 거를 하기보다는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 좀 더 확장이 돼서 네. 저희도 이제 다 열심히 선교 다니고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니까 네, 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재정을 할애해서 해외 돌아다니며 그다음에 또 선교하고 그러고 싶은 게 제 사실은 건강이 닿을 때까지 소망이고요. 네. 쉬어봐야 뭐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틈틈이 쉬는 게 훨씬 네. 건강을 유지하고 충분한 휴식이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 캄보디아나 다른 제3국에 선교병원처럼 비즈니스하는 병원들을 세워서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점점 좀 확장을 해서 앞으로 사역을 할까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래가 더 기대가 네, 됩니다. 맞습니다. 김민철 원장님은 어떠세요? 정년이 없어서 그죠. 예, 저도 정해야 되는데 네. 네. 사실 지난번에도 호주에 치유사역하러 갔다 왔어요. 네. 제가 제일 원하는 게 이렇게 호주는 좀 잘 살은 나라지만 그 외국의 마음을 만져야 될 나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 어디든 좀 가서 그분들의 마음을 좀 만질 수 있는 치유사역을 계속 이제 죽는 날까지 하는 게 제 꿈이자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우리 사역자들이세요, 사역자님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성도들의 정년은 우리 호흡 끊어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네. 이제 백설기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 텐데요. 네. 오늘의 주제 역시 백설기 극장팀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설기 극장 레디 액션! 언니 사탕 하나 줄까? 우리 요거 달다구니 입에 넣고 오늘 녹화 잘해보자고. 사탕 나도 많어. 앞으로 나한테 사탕 준다는 말 그런 거 하지 마. 어? 당뇨 있어 나 당뇨. 단 거 나한테 자꾸 권하지 마. 언니 내가 보니까 어디 사탕 공장 사장하고라도 소개팅한 거 아니요? 야, 아 그렇지. 아 그게 아니라 지난 주일에 말이야 예배 드리고 있는데 좀 갑자기 내가 식은땀이 팍 나고 막 어지럽고 어떻게 막 지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 나 이거 왜 이래? 나 막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겠니? 옆에 있는 혹시 사탕 같은 거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탕 그 물어보는 거를 우리 목사님이 들으셨나 봐. 할렐루야. 지금 문영미 권사님이 사탕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탕 있으신 분은 문영미 권사님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러시는 거야. 어머, 그리고 어머. 우리 교회 당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 사탕 예배대도 생겼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그래요. 곳곳에 이렇게 사탕을 구비구비 이렇게 놔두는 거야. 그냥 나처럼 이렇게 갑자기 당이 확 떨어지거나 갑자기 어지럽거나 눈도 침침하고 막 당체뭐 여러 가지로 이럴 때 사탕을 걸로 하나 먹으면 정신이 번쩍 나잖아. 그렇지. 너 우리 교회로 와라. 오늘의 주제가 바로 성인병입니다. 어렸을 때 없던 병이 성인이 돼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름하여 성인병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렇죠. 네. 이게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만성 퇴행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네. 만성 질환이라는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또 요새 들어서는 생활 습관병이다. 생활 이렇게 또 습관병. 명명하고 있는데 네. 정남식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대표적인 성인병 뭐가 있을까요? 성인병, 그죠? 성인이 돼서 다 되는 건 아닌데 네. 사실은 생활 습관이 나빠서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당뇨병 전 단계도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당뇨병이 되기 전 단계, 네. 공복 혈당이 높다. 네. 이것도 병이에요. 그 심근경색 환자를 보면은 30%가 당뇨병, 30%가 당뇨 전 단계.
그 혈당이 높은 사람이 거의 60%. 그러네요. 그러니까 혈당이 높다는 걸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고혈압도 포함이 되죠. 고혈압? 비만 있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혈압이 높은 가게에 태어났으면 더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죠.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데 그게 결국은 뭘 일으키냐면 혈관의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게 큰 문제예요. 네. 그 동맥경화가 있어도 모르고 지내는 분이 많아요. 네. 이게 점점 진행되면 우리가 흔히 보는 뇌경색, 협심증, 심근경색, 그다음에 이제 신장이 나빠져서 신장을 투석해야 되는 만성 신장 질환 네. 이런 걸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원장님께 네. 저희가 말씀을 드렸더니 원장님께서는 나는 성인병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생활 습관병이라고 이제는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진짜로 이게 성인이라고 다 걸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생활습관병이요. 예전에는 이제 중년층, 노년층으로 가면 비로소 생겼는데 요즘은 이 생활습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0대, 30대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를 이게 들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네. 그건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그래서 생겼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저 배가 누구의 배일까요? 저요. 네? 아니, 네. 아, 남자분 네. 배네요. 저 배는 우리 국민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분인데요. 네. 저분이 25년 전에 네. 병원에 입원했었을 때 제가 찍고서 이 사진을 이 국민들에게 보여줘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흔쾌하게 예스 하셨어요. 누구 어떤 분이세요? 이용식 씨. 이용식 씨, 우리 그런데 선배님. 엄청 심하네. 그렇죠. 세상에. 그러면 저 안에 들어있는 그 지방세포, 우리가 이 내장 비만이라고 그러죠. 피하 지방이 아니고 네. 복부의 장기 사이에 있는 껴있는 기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좋은 역할을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고혈압도 발생하고 당뇨병도 발생하고 혈관의 염증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 뱃살만 줄여도 많이 좋아지죠. 당뇨병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아 복부 비만이라는 게 안 좋은 거구나. 이런 걸 제가 그 좀 널리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네. 제가 25년째 쓰고 있습니다. 먹는 거, 운동 부족 뭐 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요인이 제일 크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비만의 요인이 제일 크다. 네. 그러니까는 생활습관병 환자이더라도 다이어트를 통해서 비만이 치료가 된다면 그 생활습관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죠. 권혁선 원장님, 한의학적 접근에서는 이 생활습관병에 대한 또 특별한 그런 방법들이 좀 있겠죠? 예, 한의원으로 네. 찾아와서 이제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오는 경우는 네. 이제 처음 진단받았는데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했단 말이죠. 네. 내가 이건 먹고 싶지 않은데 내가 뭐 조절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나 네. 혈압이 이제 약을 먹었는데 점점 악화가 돼서 약 양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당뇨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같이 보조적으로 할 수 없냐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네. 한의학적으로 당뇨나 고혈압, 혈압이 올라가는 거는 증상이거든요. 네. 내 몸의 변화들과 안 좋은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네. 혈압도 올라가고 그렇죠. 혈당도 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합병증들이 무섭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몸의 불균형, 예를 들어서 이제 기가 위로 너무 올라가는 경우에는 혈압이 올라갑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기를 좀 내리고 열을 내리는 치료를 하고 중용이라고 해서 균형을 잡는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그런 치료를 권해서 같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김밀철 원장님께도 궁금한 게요. 만성질환 환자가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정신질환을 겪을 확률이 5배가 높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요. 이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고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일단 그 만성 질환하면 오늘 우리가 말을 하는 만성 질환은 통증은 잘 포함이 되진 않지만 네. 보통 만성 질환이 통증이 많이 만성화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증이 오래될 때는 우울증을 유발하는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네. 위험성이 더 크고 그다음에 이런 그 만성 질환이 생기면 상실이 되게 많아져요. 건강의 상실이 일단 충격부터 그렇죠. 그다음에 생활 습관이나 여러 가지 재정도 그렇고 그동안 하던 걸 못 하기도 하고 네. 이런 상실이 많은 것들을
이 심리적으로 다루지 못할 때 같이 좀 동반될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혈관이 문제가 되면 뇌도 그 혈관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뇌혈관도 문제가 돼요. 그러면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가 뇌와 연관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병인이 좀 같이 그 공동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우울 불안들을 더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활 습관병이 사실 아예 없는 분들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예. 그렇죠, 요새는. 그래서 우리 패밀리들은 네. 어떤 생활 습관병과 같이 동거하고 계신지 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영문 지금- 권사님부터 한번. 10여 년 전에 네. 제가 이제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네. 가면 이거 다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네네네. 그 혈압. 180이 나온 거예요, 혈압이. 아, 180. 그날서부터 이제 약을 고혈압 약을 먹은 거죠. 어.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또 당뇨래요. 그래서 어. 뭐래요? 왜요? 그랬더니 왠지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더럽게 들은 거지. 생전에 무슨 운동을 해, 뭐를 먹는 건 엄청 좋아하잖아요. 아 그래서 또 가니까 네. 고지혈이네. 그러니까 쓰리고잖아요. 예. 그러니까 흔히 보통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쓰리고를 제가 다 앓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네. 저는 한 6, 7년 전에 건강검진 통해서 제가 고지혈이라는 걸 알았는데 네. 그게 되게 납득이 안 되고 인정하기도 싫더라고요. 아, 내가 무슨 뭘 얼마나 먹는다고 날 고지혈이라고 그래. 그러고 그냥 계속 이제 약 안 먹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이 정남씨 선생님 병원을 다니거든요. 아, 예. 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남편 쫓아서 갔어.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몇 가지 검사를 하니까 네. 선생님이 이제 고지혈 약도 드시죠. 아. 그러시고 아. 그다음에 제가 당뇨 턱걸이가 또 그 정도 돼서 항상. 근데 당뇨 약도 드시죠. 그래서 그냥 이제 당뇨 약도 먹은 지가 한 1년 좀 더 됐어요. 네. 근데 걱정이 안 돼. 난 왜냐면은 네. 요새 선생님들이 다 고쳐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당뇨 걸려가지고 막 핏줄 다 튀어나오고 빼쩍 말라서 돌아가신 분들 주변에서 많이 뵀거든요. 계셨었죠. 네. 근데 요새는 당뇨 걸려도 선생님 다 장수하더만. 창준 집사님은 지금 어떠신지? 저는 그 고지혈증이 있어가지고 아, 지금 7년째 약을 먹고 있어요. 근데 7년째 약을 먹고 2달에 한 번씩 가서 이제 혈액 검사를 하니까 고지혈증이 그 옛날엔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상으로 왔어요.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뭐 생활 습관병 같은 건 없으실 것 같거든요. 있죠. 있으세요. 아유.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요. 2학년 이제 말 되면은 왜 ROTC 하려고 이제 그 저기 신체 검사를 했는데 혈압이 높아서 제가 ROTC를 못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부터. 네, 그래서 저는 혈압이 높은 줄 알았죠. 이제 그러고 나서는 좀 조심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운동을 고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혈압이 좀 이렇게 안정이 되더라고요. 네. 저는 운동을 상당히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쭉 이제 혈압을 좀 했는데 가끔 보면 혈압이 좀 너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업앤다운이 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원장님 세브란스 병원에 계실 때는 그 제 혈압과 제 심장을 봐주던 그 선생님이셔요. 네. 그리고 나서 당뇨도 제가 아까 우리 정군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지금 특거리 상태가 있어요. 이제 안 올라가게 하려고 네, 네.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조심하고 있죠. 그래서 혈압도 당뇨도 지금 잘 좀 조정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렇게 유지를 하고 계시고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네.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오늘 백석이 패밀리가 고백해주신 이 생활 그 습관이 잘못돼서 나오는 질병들에 대한 이 치료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한번 네.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 시간에는 사실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몸에 가시가 있어서 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말씀하시면서 평생 그것을 가지고는 살지만 잘 다스릴 수 있게 이렇게 하신다고 저희가 해석을 하거든요. 세 분들께 한번 여쭤봅니다. 그런 시간들로 은혜를 주신 경험들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어떤 분부터? 아니 뭐 아플 때는 하나님 여호와니시 이러면서 기도하고 네. 꼴보기 싫은 거 있으면 저 죽일 거 그냥 확 그냥 아이 사기꾼들 말이야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한 내가 지금 이렇게 상처를 입고 내가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막 확 그냥 정말 아유
내 하나님만 안 믿었으면 정말 끝장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네. 제 삶 자체가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네.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냥 내 삶, 내 라이프, 내 인생 전체가 그냥 다 하나님한테 맡겨졌기 때문에 그냥 감사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네,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감사. 그렇지. 네. 예. 아멘, 아멘. 네. 네. 우리 전성희 권사님은 이제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가정이 그 재정에 호된 네. 그 훈련 기간에 있을 때 네. 그때 우리 남편이 50대 후반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는데 네.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렇지. 그리고 내가 그거를 왜 분별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오케이 했을까? 뭐 이런 숙제 퀘스천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네.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찾아 나섰던 그 한 마리 길 잃은 양이었다는 거를 내가 깨닫고 내가 지금 주님의 손안에 우리 가정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그 새롭게 태어나는 그 아침에 안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존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그 시간들이 너무 아팠지만 우리 가정의 그 시간들은 보석이다. 우리가 되더라도 그것을 만약에 경험해야 된다면은 자기는 예스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끔찍한데 예, 놀라운 고백이시네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그 깨닫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사람이 기도를 한다는 건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기도를 하는데 그쵸. 그게 응답되지 않았을 때 또 실망하고 좌절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큰일 나죠.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못 구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 거 참 많아요. 우리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세 가지로 응답하신대요. 네. 첫째는 오냐, 예스라고 하는 대답. 두 번째는 안 돼, 노라고 하는 대답.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 기다려, wait. 이 세 가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기도를 조금 해놓고는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wait, 기다리라고 말했는데 내가 조급한 거예요. 조급해가 실수한 사람 알죠? 아브라함. 예? 네. 예.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정에 분란이 많았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조급하단 말이에요. 때때로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는 그 장면이 참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마음에 품은 뜻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 보기 싫으면 멸망시키면 그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안 숨기는 거야. 야 아브라함아 이 소돔과 고모라 더러워서 못 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일에 의인 50명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잘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의인 50인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응답하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45명 응답하시죠. 40명, 30명, 10명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오냐 했지만은 우리 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아요. 그게 기도거든요. 우린 때때로 보면 내 편에 준비가 되지 않고 자꾸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편에 준비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그 일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참다운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입니다. 네, 아멘. 네, 맞습니다. A부터 Z까지 궁금한 게 있으면 네. 뭐든지 물어보시면 여기 계신 세 분의 전문가들이 네. 답을 해주시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생활 습관 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솔직히 이게 한번 입에 탁 대면은 죽까지 먹어야 된다.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끊어도 되는 건지 어느 정도 내가 다 내려가고 다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이 약을 안 먹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눈 감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정남식 선생님 궁금합니다. 답은 있습니다. 네. 평생 먹는 건 아니고 어? 또 높다고 다 먹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병이 생긴가를 제가 좀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네. 말보다 슬라이드가 훨씬 더 보기 좋으니까 네네. 혈관을 안에서 잘 싸고 있는 혈관을 보호하는 세포가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혈관의 내피세포는 우리 구강 점막보다 훨씬 더 약해요. 야. 근데 그걸 보호를 해줘야 돼요. 네. 근데 그게 파괴가 되는 게 산화 때문에 파괴가 돼요. 그럼 산화가 뭘까? 사과를 깎아놨어요. 네. 그래서 왼쪽은 이렇게 하루 했고 이쪽은 오른쪽은 아침에 깎은 자래요. 그러면 하루 동안에 이 컬러가 변했죠. 특성이 변해요. 조직의 특성이 이게 산화입니다. 그럼 혈관에 있는 내피세포가 산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 산화가 되면 그러면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그때부터 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내피세포는 단세포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물질 가스예요. 나이트로스 옥사이드라는 가스가 나와요. 가스가 이게 나와요. 오래까지 지탱하지 못해요. 그게 계속 분비돼서 혈관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저게 망가졌다. 그게 망가지게 되면 거기가 세포가 죽고 혈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혈관 벽 사이를 뚫고 콜레스테롤이 들어가게 되고 단핵세포가 들어가서 거기에 쌓이게 되고 그 세포들이 계속해서 콜레스테롤을 잡아 먹으면서 자기가 죽게 돼요. 그렇게 되면 혈관에 기름이 끼게 되는 거죠. 기름이 껴. 그렇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무엇일까가 중요해요. 혈관에 기름이 쭉 끼게 되는 죽종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동맥경화, 죽 모양의 동맥경화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죽종이 파열이 일어나요. 네? 아무런 증상 없이 저렇게 점점 진행되는 과정에 네. 죽이 쌓이게 되죠. 네. 이게 갑자기 오. 터지면서 여드름처럼 터지면서 혈전이 만들어져요. 그럼 완전히 맥히면 심근경색, 뇌경색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원인이 그럴까? 내피세포에 손상을 주는 게 보시면 뭐가 있어요? 네. 고혈압도 있고 네. 고혈당도 있고 비만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오른쪽에 가족력이 있어요. 가족력. 이런 것들이 내피세포를 손상시키면서 오는 거예요. 이 중에 고지혈이 없어도 동맥경화 올 수 있죠. 왜? 다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네. 나는 고지혈이 없으니까 괜찮아. 아. 약을 먹을 필요 없어. 자, 여러분들 혈압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고혈압을 치료하지만 고혈압이 없어도 혈압약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협심증이니까 동맥경화, 심부전에 그런 약을 써요. 네. 그럼 고혈압이 없는데 고혈압약을 먹느냐? 먹어야죠. 자, 고지혈이 없어도 동맥경화 생기면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지혈이 없는데 이름이 잘못 붙어진 거예요. 아. 지질 개선제예요. 그 콜레스테롤이 나한테는 높은 거야. 다른 사람이 정상이지만. 네. 그러면 콜레스테롤 정상인데 동맥경화 생기면 약을 안 먹어야 될까요? 저렇게 혈관에 기름이 끼어들어간 걸 블럭을 시켜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블럭커로 이름을 하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고지혈이 없어도 약을 왜 선생님이 줬는가? 혈관에 기름이 더 끼지 말라고. 끼지 말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지혈이 없어도 혈관에 동맥경화 생긴다는 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콜레스테롤이 정상으로 떨어지더라도 계속 먹는 거예요. 어. 그래서 고지혈은 내가 운동하고 식이요법에서 고칠 거야. 제가 의사생활 많이 했잖아요. 네. 40대 초반에 약이 없었어요. 치료가 오게 되면 저는 환자 보면 운동하고 식이요법 하세요. 그 인류가 2000년 해왔어요. 근데 왜 약이 개발됐을까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러면 난 운동해서 해서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면 치료됐다? 그게 아니에요. 혈관에 끼는 거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드리는데 그 약이 정말 이거는 인류에게 주신 그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고 뭔가 다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께서 계속 드셔야 된다. 그러면 먹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걸 내 왜냐하면 의미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 동맥경화에 이거. 대해서는. 그러나 네. 혈압은 살도 빼고 짜게 먹지 않고 다이어트해서 네. 혈압이 떨어지면 혈압약을 끊을 수가 있어요. 네네. 다음에 당뇨병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당뇨병 있는데 이거 젊어서 약 먹기 그렇고 내가 젊은데 약 먹는 게 그렇고 약이 싫다. 아까 그러셨죠. 근데 그러잖아요. 아까
세포의 손상이라는 거는 혈당이 높아서 오죠. 당뇨가 아니라도 와요. 네. 그러면 여러분 불 났을 때 빨리 불을 꺼야 되죠. 그렇죠. 혈당이 높다, 당뇨병이 있다, 혈압이 높다. 이걸 왜 놔둡니까? 그 혈관 손상당한 건 누가 보상을 해줘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뇌피 손상이 오죠. 그러면 당연히 콜레스테롤이 끼어 들어가요. 낮아도 끼어 들어가요. 혈관이 망가진 다음에 내가 혈압약 먹고 당뇨약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우선은 혈압약 먹고 당뇨약 먹고 콜레스테롤 떨어뜨린 다음에 내 몸이 완전히 좋아지고 약을 하나씩 끊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현명합니까? 아니면 1년, 2년 열심히 해서 그동안 혈관이 다 망가지는 거야. 그럼 누가 보상해줘요? 병 치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응급실에 갈 때까지 놔두는 게 제일 바보. 네. 그다음에 내가 미리 발견해서 내가 이걸 생기지 않도록 의사와 협력해서 치료하는 게 가장 현명한 자예요. 예. 근데 치료 후 관리. 그렇죠. 근데 예. 그거 시계를 놓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요, 이 생활 습관병이라는 거 한두 가지씩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는 안 받아들였어. 이게 나이를 먹어서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식단 관리도 하고 운동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생활 습관병이라는 거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나요? 이제 사람들이 항상 이 약을 끊고 완전히 치료되는 완치가 되는 방법이 있냐 이렇게 묻거든요. 우리 방금도 원장님께서 열변을 토하셨던 이유가 이거는 완치가 되는 개념이 아니라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개념인데 사람들은 이제 약을 완전히 끊고 내가 젊은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는 그 완치를 꿈꾸거든요. 네,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노화가 오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혈압도 나이가 들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다 올라가는 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단지 우리가 그 병들을 악화시키는 원인들이 있죠. 그래서 생활습관병이라고 붙였는데 그 원인들을 하나씩 제거하면 우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걸 더 막을 수 있고 합병증이 생기는 걸 더 막을 수 있겠죠. 뱃살을 빼야 되는 이유도 1kg를 빼면 혈압이 일식, 그래서 10kg를 빼면 5에서 10의 수축이 혈압이 떨어진다라는 이제 통계가 나와 있듯이 뱃살을 빼면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합병증들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면 완치는 아니더라도 운 좋게 끊을 수도 있지만 못 끊더라도 훨씬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완치가 아니라 우리는 관리로 관리. 가야 된다. 뱃살이 문제야, 뱃살이. 네. 알겠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화가 나면 이제 욱할 때가 있어요. 욱하면은 주변에서 저보고 그래요. 고혈압 조심하라고. 예? 근데 저는 고혈압이 없거든요. 근데 욱하는 거하고 고혈압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성격적으로 확실히 좀 예민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민하다라는 거는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너무 참는 분, 네. 착한 분 중에 너무 참는 분, 참죠.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르는 분, 네. 둘 다 방향은 다르지만 네.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혈관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요소들이 원인이 있을 때 성격까지 그러시면 훨씬 고혈압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심혈관 질환이 더 네. 심해지죠. 네. 훨씬 더 위험도가 높죠. 네.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예, 이번 달에 받았는데 검사지가 왔는데 총 콜레스테롤 양이 있고 그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 양, 좋은 콜레스테롤 양이 있는데 나쁜 콜레스테롤 양도 높았는데 좋은 콜레스테롤 양도 높았어요. 이제 처방을 나도 고지혈약을 먹겠구나 했는데 약을 처방을 안 하고 조금 더 지켜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콜레스테롤이 꼭 높다고 약을 먹는 게 아니고 낮다고 안 먹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참조사항이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고지혈증이 없어도 혈관에 기름이 끼면 그걸 컨트롤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기 발견할 수 있을까? 동맥경화증의 조기 발견은 영상 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경동맥, 목동맥의 혈관 내피를 보는 거고 하나는 심장동맥의 CT에 석회가 보이는 걸 보는 건데 하나는 심장이고 여기는 혈관의 창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혈관이죠. 뇌로도 가지만 잘 보이기 때문에 혈관 내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왼쪽은 깨끗한 혈관이 아주 둥그렇게 예쁘게 있어요. 오른쪽은 기름이 껴 있죠. 6시 방향으로. 저런 걸 발견합니다. 초부는 콜레스테롤 정상이었어요.
고지혈증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끼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콜레스테롤 높든 낮든 간에 변수고 혈관을 나쁘게 하는 물질이 있는 사람, 담배를 폈다든가 혈당이 높다든가 고혈압이 있다든가 집안 내력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정상이어도 좋은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오는 거예요.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검사예요.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 왼쪽은 깨끗한데 오른쪽은 이미 깨졌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혈전이 싹 날아갔어요. 네네. 별로 깨지도 않았는데 혈관이 다 내부의 죽이 다 아까 터졌죠. 아까 동영상 보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용한 분이에요. 증상도 없는데 멀쩡하다는 분이 갑자기 뇌졸중이 오는 거죠. 어지럽고 말이 안 되고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영상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콜레스테롤 저분들 정상이세요. 정상이라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내가 말씀드린 건 고지혈이 아니면 약을 안 먹어도 돼. 이거 버리셔야 돼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걸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다. 네. 세 번째, 담배도 안 피우고 혈당도 괜찮고 그런데 집안 내력이 그래요. 저렇게 끼었어요. 하나는 이제 심장 동맥이 이 왕관처럼 생겼다 해서 관상 동맥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동맥이 끼는 거는 참 찾기가 힘들어요. 너무 가늘어서. 그래서 저기에 기름이 끼게 되면 몇 년이 지나면 석회가 끼게 돼요. 석회 끼는 게 위험한 건 아니에요. 왼쪽은 깨끗한데 오른쪽은 이미 석회가 생겼다. 그 석회 생긴 걸 절대 무서워하지 마시고 아 이건 내가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지침서예요. 이런 분들은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약을 먹어야 돼요. 식이요법 가지고 안 되죠. 이미 끼기 시작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조기 발견하는 겁니다. 이분도 대단한 분이죠. 아주 미친 짓을 했어요. 혈관을 풍선을 가지고 넓혔으니까. 저렇게 하니까 이게 기술이 개발되어서 이제 스탠드까지 넣게 됐어요. 그래서 저분은 정말 심장학에서는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스텐트를 넣게 됐죠. 자, 이 스텐트 시술을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자, 오른쪽 완전히 좁아졌죠. 아까 그분이세요. 스텐트를 넣고 제일 오른쪽은 완전히 넓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고 안 되면 이제 수술하는 거죠. 스텐트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우회술, 길을 만들어줘. 다 이런 모든 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경동맥. 여기에 목에 아까 죽이 발견돼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스텐트를 넣는 방법이 있어요. 찍어보니까 가운데 보면 완전히 한 군데가 좁아져 있죠. 왼쪽 CT를 보면 좁아져 있죠. 오른쪽에서 스텐트를 넣어서 넓혀드립니다.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치료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영상을 통하지 않고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피검사해가지고 아까 집사님 나는 좋은 게 높고 나쁜 게 높은데 어떻게 할까요? 영상 검사를 해서 내가 위험도가 있는지 없는지 깨끗하면 그냥 식이요법 보고 지내시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약을 드셔야 되는 거고 생활 습관도 고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치료 방법이죠. 그러면 어떠한 고기가 건강한 식생활일까? 고기까지 선정해 주세요, 이제? 아니 보십시오. 네. 이 CTS잖아요.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알아야죠 우리가. 잠깐만 지금 계속 그 혈관에 기름 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 기름이 있는데요. 저 중에 좋은 고기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고기를 드시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저 중에는 없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기름이 버글버글한 고기. 그다음 고기 보세요. 이거 어때? 완전 달려네. 아유 이건 퍽퍽하지. 아유 이거 맛없어. 그러면 아유 맛이.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이 뚱뚱한 체격의 스모 선수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박태환 선수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박태환 선수가 무조건 건강하죠. 자, 그렇죠? 제가 보여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자, 왼쪽부터 오른쪽에 기름이 많은 고기를 먹었을 때 저렇게 뻘겋게 뿌옇게 변하잖아요. 저런 기름이 칩스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내가 보여주는 얇은 내피세포가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활 습관 중에 식생활 습관도 매우 중요하고 어떤 이 식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고기 없이 못 살아요. 고기 매니아. 고기 없으면 전 정신 돌아버릴 것 같아. 그 정도는 저는 고기를 좋아해요. 매일 하루에 한 끼는 먹어야 될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됐겠지만 야채, 풀떼기랑 같이 먹으면 되잖아요. 닥터 콜스타인이 노벨상을 탈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저는 단지 여러분들이 스테이크를 즐기게 할 수 있도록 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런 약을 드실 때는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 환자분들에게 고기 드시라고 드시고 약을 드시라고. 그게 약의 원리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약을 먹어서
먹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약까지 나와 있어요. 흡수가 안 되게끔. 그러니까 그렇게 농도가 높지 않아도 그런 약을 쓰게 되면 자기가 먹은 양의 콜레스테롤이 많이 흡수가 안 돼서 대변으로 나가요. 그게 다 하느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고기 드세요. 드시고 약을 드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네. 그런 말씀들을 쭉 해주고 계신데 네. 쏙쏙 들어옵니다. 네. 이성희 목사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겉면에 말씀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께서 50대 말쯤 돼서 이제 당뇨를 가지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동안에 안 하던 수영도 하고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지요. 장수하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 늘 그러시더라고요. 이 당뇨 있는 사람들은 당뇨 있는 것을 알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당뇨 없는 사람보다 오래 산다고. 예. 그런 일을 하대요. 제가 볼 때는요, 적당한 병 가지고 계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시면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 약한 게 좋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약한 걸 내가 알게 되면 내가 강함을 내가 관리할 수 있고 내가 소위 말하는 육체의 어떤 그 관리 연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병을 가지고 열심히 좀 아까 우리 의사 선생님들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고 조절하고 또 우리가 잘 먹고 또 약도 드시고 이게 제가 볼 때는 현명한 것 같아요. 네. 예. 의사들은 꼭 간다. 먼저 정남식 원장님께서 특별한 운동법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원장님 보여주시죠. 네. 좀 궁금합니다. 보여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서 네. 네. 눕죠. 이렇게. 벤치 운동이군요. 자, 네. 아침에 일어나시면 네, 네. 온몸이 막 뻣뻣하고 힘드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누운 상태에서 우선 기지개 한번 쫙 펴실까요? 기지개. 예. 하신 다음에 다리를 살짝 굽히세요. 네. 자, 그다음에 살짝 이게 들어 올리세요. 예. 브릿지 자세. 그래 브릿지. 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거 사실 하기 힘들죠. 네. 허리가 괜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네. 한 10초 있다가 내리시고 내리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걸 반복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좋은 운동인가요? 이게 허리에도 좋고 뱃살이 뱃살이 아. 들어가죠. 이렇게 하셔야 오늘 돼요. 뱃살 빼셨네. 그러면 아니, 근데 이제 배가 이 판판해지셨어요. 복근에 이 힘이 들어가게 되죠. 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운동이고 네. 더 하시면 이제 이렇게 하셔도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속도를 좀 속도를 좀 올려서. 내서. 네. 이렇게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네. 이렇게 하시고 네. 다리를 다리를 들고 상체를 당겨서. 상체를. 네. 오. 힘들겠다. 이거 해보세요. 네네네. 그럼 어디 복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 힘이 엄청 들어가게 되죠. 네네네네. 이러고 계시고 일단 내리시고 네. 내리시고. 쉬었다가 다시 한번 시간은 할 만큼 하면 되는 한 거죠. 10초 정도 하세요. 10초 정도. 네. 근데 길면 20초, 30초 되죠. 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드시면 네. 이것도 들고 들었죠. 그러면 이 복근의 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네. 이 배 나오신 분들이 가장 위험한 게 걷기부터 운동하는 거. 걷는 그건 거. 바람직이 않아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은 네. 특히 등산하고 내려오면 다 다쳐요. 그러면 운동을 더 못해서 더 못하게 돼요. 한 다음에. 3개월, 6개월 하신 다음에 이제 좀 걸어보세요. 그때 걷기 시작하고. 근육부터 만들고 그렇죠. 걸어라. 예. 근데 뱃살 빼겠다고 등산 내일부터 그 무릎 관절이 가서 더 뚱뚱해졌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근육부터 만들고 걸어라. 오늘 또 한 수 배웠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운동을 보여주셨는데 운동 이렇게 하는 거 좋다는 거 누구나 알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무리 좋은 것도 해라고 할 때 어린아이들은 마지못해 하지만 성인들은 그렇게 하라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동기가 생길 수 있는 질문 몇 가지를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요. 예. 이 질문을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잘 던지시면 우리 안에 배우자 안에 우리 가족 안에 동기를 좀 끄집어내고 내가 스스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셔도 돼요. 첫 번째, 네. 1부터 10까지 정도의 숫자 중에 본인이 지금 건강을 위해 변화하고 싶은 의지는 몇 점인가요? 의지가 충만하다, 10점 만점. 의지가 제로다, 1점. 전생현 원사님 몇 점 정도로 의지가 6점. 있으세요? 예? 6점. 6점. 자, 그러면 왜 2점이 아니고 6점이세요? 건강하게 100세를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다 추가해서 선생님 정선 원장님이 가르쳐 준 거 네. 그것까지 곁들이면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권사님 말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네. 동기부여가 돼 있으신 네,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6 정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더 높게 잡느냐 이유를 보면 내 안에 동기가 그것인 줄 깨달을 수 있으니까 네. 동기를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 네. 지금의 생활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5년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생활 방식. 그대로 운동도 원래 하던 대로만 딱 살면 아니 5년 뒤에 나는 없어. 지구상에 없어. 하늘나라 가 있어. 이 질문도 중요한 게 5년 뒤를 생각해 보면 결과에 대한 우리가 깨달음이 있을 수 그러네요.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지금 움직임이 필요한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의미고요. 같은 맥락으로 건강 상태가 더 악화된다면 뭐가 제일 걱정되시나요? 내가 용변 그렇죠. 혼자 못할까 봐. 아우 나 어떻게? 네. 나 이런 게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아무 없잖아. 누가 보호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내가 걱정이 스스로를 되겠죠. 간병인. 난 정말 싫어.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에 결과에 대한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네.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결과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지금 잘 안 심어요. 그래서 결과를 조금 5년 뒤라도 생각을 해보신다면 좀 더 동기부여가 되겠다는 그러네요. 거고요. 자, 운동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네. 두 마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은 게요. 제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기 싫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하고 싶은 마음을 부각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네. 우리는 사람이 다 양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확 하고 싶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좀 이야기를 하고 하고 싶은 마음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더 건강한 쪽으로 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의미로 질문을 던져보는 그러면 거죠.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고 싶지 그럼. 않은 마음도 있으시죠? 하고 싶지 하고 싶은데 너무 일찍이라 하기 싫고 너무 더워서 하기 싫고 진짜 안 맞아 이것저것 안 맞아서 그래요.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하고 싶다고. 그럼. 그걸 포인트를 잡는 거죠. 그걸 자,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네. 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권사님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뭐가 있으세요? 고기 끊고 그걸 과연 작은 걸까요? 뭐안 작아 안 잡으면 아이고. 그러니까 고기 끊고는 일주일 뭐 먹을 거의 거 목숨 일주일에 가지고 한 같은 번만 거. 먹으면 돼. 아. 일주일 계속 먹을 거라 일주일에 한 번만 먹고. 그게 가능하실까요? 네. 네,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 그럼 고기를 횟수를 조금 줄인다. 네. 맞습니까? 이번 주부터 한 가지 행동, 구체적 행동 한 가지. 고기 끊는다는 약간 덜 구체적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보시겠어요? 삶아서 먹을까 봐. 뭐 예를 들어. 기름 쪽 빼고. 네. 수육으로 수육으로. 생각이네요.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네. 거니까. 그 다음 넘겨주시면 한 달 뒤에 다시 물어본다면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건강한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제가 몸무게도 좀 슬림해지고요. 배도 푹 들어가고요. 네. 한 달 뒤에요? 그래. 뭐 푹 들어가. 야. 저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이거 다 이거 하고 선생님 2년 동안 하신 거 아니에요? 2년이요? 아니 왜 옆에서 이렇게 길을 주고 왜? 있어요 갑자기? 아니 왜냐면 너무 네. 그 한 달에 목표를 너무 높이 큰 세우면 목표를. 안 돼. 아니야, 무리가 나는 와. 우리 천천히 빼야 돼. 나는 할 수 있어. 들어가고. 네. 들어간다. 자, 지금 8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네. 질문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한 번 정도 내 안에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더 할지를 조금 생각해보고 네. 구체적인 것을 하나라도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실제 해보라는 의미로 실제로. 그래야 그 다음 동기가 또 부여됩니다. 어. 처음부터 한 달 뒤에 5kg를 빼겠다. 동기부여가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오늘은 한 번의 흥분이에요. 어. 그러지 말고 일주일이라도 작은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걸 할 때 그다음 동기부여가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큰 동기로 만들어지면 좀 더 행동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이 이야기를 꼭 들고 싶습니다. 아니 맨 처음에 그 질문에 응답하실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뭔가 이렇게 희망이 있으시- 희망이 의지도 생기는 것 그리고 같고. 사람 안에 이런 의지 희망이 원래 있습니다. 있는데 안 살고 못 살다 보니까 없다고 느껴요. 이렇게 끄집어내주면 훨씬 이게 내 마음인 걸 아시고 네. 더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좋은 선생님이야. 네. 좋은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애 실제 세포를 확 살아나게 만드는 실현 게. 가능하니까 뱃살이 푹 들어가는 게 아니고 뱃살이 피식 들어간다. 뭐 이 정도로 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질 것 네. 같습니다. 예. 아무튼 꼭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에게 질문하고. 아, 정말 쏙쏙 들어오네요. 음. 미래에 되고 싶은 나가 오늘의 나를 이끈다. 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권혁성 원장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항상 일용할 양식을 네. 이렇게 꼭 소개해 주십니다. 주시는데 오늘은 뭔가요? 네. 어떤 음식 추천해 주시나요? 예. 제가 이제 한의사다 보니까 네. 한의약재 또는 뭐 차,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로 차를 만들어서 네. 예, 생산을 해내고 있거든요. 네.
그중에 이제 살을 좀 빼고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권하는 차인데 네. 오늘은 그중에 3가지 재료를 준비해 왔어요. 3가지가 섞여 있는 브랜딩 차인데 네. 요게 이제 감잎 감잎. 예, 감잎 차고 히비스커스 차예요. 많이 아시죠? 그리고 이거는 마테차예요. 요 3가지를 브랜딩해서 이게 이제 먹으면 참 이쁩니다. 이게 물이 조금 기다리는 동안 식어서 잘 우러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티백에 넣어서 이렇게 물을 쭉 부어놓고 있으면 이 안에 빨간 색깔이 우러나오면서 참 먹음직하게 이게 점점 우러나와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네, 네. 있는 이런 색깔이 나오는데 이게 저희 그런가요? 손에는 네, 네. 빨갛게 지금 우러나와 있습니다. 이 감잎은 네. 비타민 C가 레몬에 한 20배나 돼요. 이 이파리에. 그래서 아까 혈관의 산화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만 이런 것들이 염증 반응인데 우리가 이제 항산화 물질이 비타민 C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산화 물질, 동맥 경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것도 체중을 감소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수시키고. 그다음에 이건 히비스커스. 여러분들 잘 알죠. 이건 하와이 장미. 그래서 이제 하와이에서 많이 마시게 되는 건데 이 안에 들어있는 히비스산이라는 게 혈압에 좋은 걸로 실험 결과가 나와 있어요. 한 7% 정도의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에도 좋고요. 세 번째 여기에 있는 게 이제 마테차인데 이게 남미의 국민차죠. 우리 한국 사람들 중국에는 녹차 많이 부어 마시고 네네. 한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뭐 우롱차 이런 것들 많이 마셨듯이 남미 사람들이 즐겨하는 건데 가장 좋은 장점이 포만감을 줘요. 그래서 만약에 살을 빼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식전에 마시면 약간 포만감이 생긴 뒤에 음식을 섭취하니까 덜 먹게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테차가 주는 게 또 카페인 성분이 조금 있어서 네. 활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수면의 방해가 살짝 될 수 있겠지만 활기도 생기는 것. 이 3가지를 따뜻한 물에 이렇게 차로 마시면 이렇게 빨간색이 지금 밑에 우러나오기 시작했죠. 네. 이쁜 이런 차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3가지 브랜딩해서 먹게 되면 첫째 이제 맛있을 거예요. 맛도 약간 히비스커스가 약간 떫은 맛이 있거든요. 네. 약간 단맛이 있으면서 차 대신에 커피 대신에 활용을 하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유, 좋은데요. 배가 그냥 쏙 들어가. 배가 쏙. 그래요.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 생활 습관만 고쳐도 네. 건강, 이 생활 습관병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의사들은 꼭 한다는 비법들, 꿀팁들 다 들어보셨으니까 꼭 실천해서 건강한 몸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런 걸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축복과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 그 참 재밌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좋은 기도의 습관 또 삶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잘 닮아서 좋은 습관을 가지시고 강건하시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정남식, 권혁성 그리고 김민철 원장님도 감사드리고 네. 백설기는 인터넷 CTS 홈페이지 다시 보기와 또 너튜브에서 백세대학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 구독과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제 다 같이 외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세까지